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한옥에는 거실이 없었습니다. 대청마루나 노마루가 거실의 역할을 일부 담당했지만 현대주택에서 거실의 중요성은 전통 가옥에서 대청마루나 노마루가 차지했던 비중보다 훨씬 큽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평등주의가 반영된 미국식 주거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침실이 사적인 공간이라면 거실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며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실은 어린 자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처음 경험하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사적인 공간인 침실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수구에 해당합니다. 수구는 물과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를 말합니다. 18세기에 저술된 조선의 인문지리서인 택리지에서 저자 이중화는 땅의 기륭을 판단할 때 수구가 관쇄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수구가 꽉 다물어 있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중화는 수구의 형태가 바르지 못하여 꽉 다물어진 대신 넓게 벌어져 있다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집의 수구에 해당하는 현관은 거실에서 볼 때 보이지 않아야 길합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이 바로 보이기보다는 거실에서 볼 때 현관문의 방향이 90도 꺾여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현관과 거실 사이에는 중문을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외부의 거센 바람을 가라앉히고 강한 기운을 부드러운 생기로 바꾸는 걸 풍수에서는 장풍이라고 합니다. 풍수는 장풍 득수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득수는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현관에 들어온 외부의 기운이 거실로 유입되기 전에 90도로 꺾이면서 한 번 순화되고 중문을 거치면서 한 번 더 걸러지면 장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면 뇌천대장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천대장은 튼튼하고 육중한 성문이 성을 단단히 지키는 모양새로서 힘차고 당찬 기운을 의미합니다. 풍수와 주역을 떠나서 미세먼지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과 현관 바닥과 신발장에 놓여있는 신발들이 뿜어내는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면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도 해로운 건 당연합니다. 현관과 거실의 경계 위아래에 촛불을 번갈아 가져다 대보면 공기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유입될 때 공기는 밑으로 깔려서 들어오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갈 때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중문이 없으면 키 작은 어린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유아는 불쾌한 냄새와 오염된 공기를 곧바로 흡입하게 됩니다. 침실이 음의 공간이라면 거실은 양의 공간입니다. 거실은 양명해야 합니다. 양의 기운이 넘치고 밝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침실을 비롯한 주택의 다른 공간들은 거실을 통해서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차경이라고 하여 집안에서 외부의 자연 경관을 보고 즐겼습니다. 집안에 별도의 정원을 만들지 않고 집 밖의 자연 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한옥의 건축 방법을 차경이라고 합니다. 벽에 창문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았고 그 작은 창문마저도 나무문으로 가려야 했던 근대 이전의 서양 주택들과 달리 한옥은 들어얼개문이나 사분합창 그리고 광창 등 창호지를 바른 크고 작은 창과 문을 통해서 자연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간혹 거실의 넓고 높은 창호가 풍수로 볼 때 좋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대주택에 있어서 거실의 한쪽 벽면이나 두쪽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창호 셰시는 한옥의 넓은 창과 문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자연경관을 즐겼던 우리의 정서에 잘 어울립니다. 양명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형상을 주역으로 보면 천택리에 해당합니다. 천택리는 가슴을 열고 심호흡하듯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서 풍요로움과 예절 그리고 아름다움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생기를 가득 품은 밝은 공간은 산천대축으로 해석됩니다. 산천대축은 건강하고 활기찬 하늘의 기운을 산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형국으로 풍요와 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소 어두워야 하는 안방의 경우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는 커다란 창호가 풍수적으로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건축 자재가 MDF라는 소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에 깔려있는 보편적인 바닥 자재인 강화마루는 MDF 위에 시트지를 코팅 처리한 것입니다. MDF는 물에 취약해서 잠시 빗물에 노출되거나 유아나 반려동물의 소변이 스며들면 금세 들떠버립니다.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에 스며들면 MDF의 부피가 팽창해서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한때 신축 아파트 바닥에 유행처럼 깔렸던 폴리싱 타일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우리의 주거 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바닥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산뜻해 보일지 몰라도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워서 어린아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고, 하얀 표면에 조명이 반사되면 눈이 불편하고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키 작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한 바닥 자재입니다. 폴리싱 타일이 시공되어 있던 집들이 그 위에 장판이나 데코 타일을 덧방 시공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어린 자녀들에게는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관절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배려한다면 두툼한 장판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바닥 자재입니다. 두꺼운 장판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실에 키 작은 관엽식물이 있으면 공간의 분위기가 평온하고 아늑해집니다. 관엽식물은 잎사귀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는 관상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키워줍니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과 공기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포름알데히드, 오존, 질소화합물 등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음이온을 방출하고 미세먼지와 전자파를 흡수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거실에 공간의 기운을 왜곡하는 넝쿨 식물과 죽은 식물을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식물에게 고통을 주어 키워낸 분재와 동물의 사체로 만든 박제는 피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명당이라고 하여 개인주택에 연못을 만들거나 집안에 수족관을 두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장풍득수에서 물을 얻는다는 의미의 득수는 수십, 수백만 년의 세월을 거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길을 말하는 것이지 인공으로 만든 연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마당과의 기온 차이로 인해 우물은 찬 바람을 일으키고 대류 현상을 발생시켜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물과 마찬가지로 거실의 수족관은 찬 기운과 차가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풍수고전 금난경에는 바람은 길을 흐트러뜨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면 바람에 연못의 물결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태풍대과의 형국이 됩니다. 태풍대과는 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거실에 수조를 두기를 원한다면 수족관보다는 작은 석조나 도락을 두고 옛사람들의 운치를 맛보는 게 좋습니다. 석조나 도락에 수생식물을 키우면 더 좋습니다. 집터나 묘터에만 산을 등지고 물을 본다는 의미의 배산임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실과 거실과 같은 집안 내 공간에서도 배산임수의 원리는 적용됩니다. 이때는 벽이 산에 해당하고 창문이 물에 해당합니다. 벽을 등지고 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벽을 등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뒤를 보호하는 동시에 눈앞의 조망을 확보하는 위치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 내 배산 임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소파가 놓이고 그 맞은편에 TV가 놓여야 합니다. 한쪽 벽면에 창문이 있는 원베이 구조의 거실은 벽을 등지고 현관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며 오른쪽이나 왼쪽에 창문이 있는 이상적인 위치의 소파를 두고 그 맞은편 벽에 TV를 놓을 수 있으나, 두 벽면에 창문이 있는 투베이 구조의 거실은 거실의 한쪽만 벽이 있어서 만약 벽걸이 TV를 이 벽면에 설치하면 소파는 창문을 뒤로 해서 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풍수에서 물을 등지는 배수진이라고 하여 극히 꺼립니다. 만약 창문을 뒤로 하고 소파를 놓아야 한다면 창문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창을 가려야 합니다. 간접 조명이 주로 달려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주택과 달리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간접 조명은 없고 직접 조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되고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이 효과적이지만 간접 조명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벽과 천장에 배선을 다시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접 조명 대신 광색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적절한 조명은 공간에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더할 것입니다. 주역으로 보면 산화비와 택화혁입니다. 산화비는 산이 빛을 가득 품고 있는 형상으로서 장식, 화장,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택화혁은 햇빛이나 달빛을 담고 있는 호수의 형국으로서 새로움과 변화를 뜻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